안녕하십니까. 보험 상담부터 설계 청약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꼼꼼TV 운영자 배진성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치료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앞서 영상을 통해서 첫 번째 표적항암 약물 허가치료비에 관련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드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단을 클릭하셔서 먼저 선학습하시고 이 두 번째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쉽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그리고 꼼꼼TV 채널 홍보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약관에 보시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 방법이 어떤 치료 방법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항암 치료를 받는다라고 우리 뭐 영화에서 보나 아니면 TV에서 드라마에서 보면 예전에 암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머리가 다 이렇게 빠지는 이런 부작용들, 그리고 막 마르고, 그리고 제대로 못 드시고 계속 이렇게 어떤 문제가, 소화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또 그 외에 부작용들이, 이게 화학적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었거든요. 표적 항암 이 약물 치료는 그와 같은 부작용을 거의 없게끔 최소화된 그런 치료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장점, 정말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쉬운 점이 있다? 그죠? 치료비가 비싸요. 그 부분을 오늘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내가 추가적으로 보강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말 어려운 용어들이 막 써 있어요. 이런 좀 약관의 내용들은 저도 사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약관에 그래도 표시된 정도, 얘 유의사항은 이렇구나, 얘는 보장받으려면 이런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알고 준비를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안전성과 유연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개가 잘 나와 있고요. 항암 약물 치료의 정의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 암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은 치료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없는데 면역을 증강시키니까 우리가 면역 항암 치료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험금 청구, 여기 보시면 위에 청구서, 회사 양식 이런 것들은 동의를 하는데,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증명서 해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진단서 또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확인서, 회사 양식이 있다. 이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진단명,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 효과 범위 내의 사용 여부. 자, 이렇게 제가 이제 CI보험은 무조건 나쁜 보험이야 가 아니라, 왜 이왕이면 비싼 보험료를 들여서 CI보험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보장의 범위가 넓은 일반적인 보험 상품을 준비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CI보험은 뭐는 뭐 때문에 안 돼, 뭐는 뭐인 경우에 제외, 이래서 안 돼, 이런 경우는 안 돼, 이런 단도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삼가하자 라고 설명드렸었던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단명, 투약한 약제 제품명, 여기까지는 납득할 수 있어요. 근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에 사용할 경우에,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다시 위에 올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영상에서
효능 효과 범위 내에 인정, 외에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 2번 처방 조제의 경우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외래 처방 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 계산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 이런 서류들이. 그리고 뭐 특별약관의 무효, 소멸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갱신 및 보험 기간 설명되어 있고, 자동 갱신하는 경우 제도, 보험료 적용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관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의 항목들을 나열한 별표, 질병 관련 뭐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 표적항암제 역시도 별표에 질병 관련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 8월 기준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표기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에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영상에서 추가, 취소, 변경 막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이다 보니 갱신형으로 밖에는 만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직 인정받은 부분이 많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진다면 갱신보험료가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 성분명, 이 앞쪽은 이제 성분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성분명이 포함된 약품명칭. 정말 어렵죠. 원래 약 이름은 이렇게 어렵게 지어야 되는지 제가 잘 그 부분은 알지는 못해서 근데 간혹 우리가 뭐 주변에 암 환자분들 중에 치료하신 분들 통해서 이렇게 들어봤었던 혹은 뭐 TV 방송에서 소개됐었던 꽤 유명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없네요. 예, 그리고 정말 많죠. 젤코리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이걸 그래서 뭐 알아서 뭐 할 건데. 자, 바로 이제 이 표적 항암 치료가 보통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계를 내보면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치료받은 상황을 한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 한 사이클을 2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사이클 치료를 진행하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유방암 치료에 주로 쓰이는 허셉틴 되게 유명한 이제 표적항암 치료제인데, 유방암에 이 허셉틴을 사용할 경우에는 17사이클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사이클이 2주니까 17사이클이면 8.5개월 정도 치료를 받는 거죠. 근데 이 유방암 치료가 앞서 그 예시 도표 보셨죠? 도표 추가가 되고 삭제되고 막 이런 도표 있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걸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허셉틴이라는 표적항암제는 유방암 치료에도 사용을 하는데 위암에도 사용을 해요. 예, 그런 치료제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표적항암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신장암 치료에 이 표적항암 치료제가 잘 맞는 거죠. 그런데 이 허셉틴이라는 표적항암제가 유방암 치료할 때는 17사이클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위암 치료를 받을 때에는 9사이클, 9사이클 치료에 활용을 합니다. 4.5개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뭐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아바스틴 치료제를 내가 사용했다. 230일, 6개월 정도 사용을 해야 되고, 대장암 치료를 또 아바스틴을 양쪽에 다 사용한 거예요.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고 대장암에도 효과가 있고. 그럼 이 아바스틴이 유방암에서 쓰였을 때는 6개월 사용을 했는데 대장암에서는 13사이클 6.5개월 정도 사용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 젤코리정은 좀 그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고 했었던 폐암 치료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치료제인데 젤코리 캡슐입니다. 얘는 이 표적항암은 주사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약으로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7개월을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 그럼 이게 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걸까? 왜 이 표적항암을 조금 관심을 둬야 되는 항목이 될 수도 있을까? 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표적항암을 이 컨텐츠에서, 영상 컨텐츠나 아니면 이런 기사 컨텐츠에서 검색해보면 뭐 보험사의 공포 마케팅이다, 뭐 꼭 필요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설왕설래하죠. 어떤 부분의 기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에게 좋은 아니면 나에게 별로인 그런 특약이 될 수 있고 보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선별할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표적항암 특약을 왜 우리가 관심을 좀 둬야 될까라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잘 표시한 게 아닐까 저는 싶거든요. 왜냐면 제 가까운 지인분 중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지금 관심 갖는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표적항암제의 등장 이전에는 우리가 보통 흔히 암 진단을 받으면 입원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후유증이 많이 발생되는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그나마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여기저기 전이가 많이 돼서 도저히 수술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거의 포기 단계까지 갔을 때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게 된다면 화학적 항암 치료를 1단계 우리가 항암 치료의 1단계 화학적 뭐 임의적으로 구분한다면 2단계 표적 항암, 3단계 면역 항암 치료 이와 같이. 근데 그런 것들은 계속 병행해 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화학적 항암을 하거나 그러니까 거의 표적 항암제 치료가 이전 시점에서는 암 진단 받는다? 그러면 거의 생업에 복귀하기도 쉽지 않고 사망률도 높고 우리가 생존율도 낮고 그리고 후유증이 많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항암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이후의 우리 삶은 암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통해서 약물 2주에 한 번 약물 투여를 하거나 아니면 알약을 복용하는 형태로 치료를 받고 이런 화학적 항암 치료처럼 거의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 일상으로 쉽게 복귀하고 생존율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립니다. 암 환자가 아직도 많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사망률 1위의 질병은 암입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전 세계에서 암 발병 후에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 워낙 우리 국민건강보험 이 환경이 저는 좀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의료 서비스가 되어 있다 보니 그래도 치료가 잘 돼서 정말 큰 부담 없이 뭐 물론 부담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외국의 사례들처럼 그런 치료들을 잘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율이 높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막대한 치료비죠. 비급여 치료비입니다. 일예로 이 부분이 바로 이 특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폐암 진단 환자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표적항암제 중에 옵디보, 니볼루밥이라는 치료제가 있는데요. 1회 투약 비용 옵디보라는 표적항암제가 성인 남자 65kg 기준으로 약가이 개별 약가가 100ml, 이 약이 100mg이 132만원. 65세 남자 기준 kg당 3ml 정도를 사용한다는 기준하에 약 200mg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ml당 132만원이니까 200ml를 1회 사용할 때 사용해야 된다면 264만원이에요. 한 번 치료받을 때마다 264만원의 약지비가 들어가요. 비급여 약지비가. 2주마다 한 번씩 투약해야 되는 한 사이클. 만약에 이걸 매월 520만원 정도의 비급여 치료비가 들어가고요. 연간, 1년간, 뭐 사이클을 아까 설명드렸었던 그 사이클 내에 치료가 끝나면 좋지만 만약에 연간으로 환산을 해서 치료받는다고 하면 약 6,200만원 정도 치료비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작지 않죠. 작지 않은 비용입니다. 이 약제 치료만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건강보험에서 암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중증질환으로 거의 대부분을 지원받기 때문에 암보험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왜곡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비급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일지 그렇지 않을지는 지금 예측할 수 없죠. 물론 이렇게까지 가는 퍼센테이지보다 조기에 발병돼서 조기에 적은 비용 의료비로 치료받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내가 언제든 놓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쉽게 표적항암제 치료 이후에 원활한 수월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런 특약들을 선택을 해보는 것도 효과적으로 잘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의 보험에 약간 부족한 부분을 이 특약을 채워 넣음으로써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취지에서 소개를 2편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어른이 보험 제가 뭐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변경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어른이 보험이나 성인 보험에 이 표적항암 특약이 설정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 추가해서 설명을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리모델링에 활용했는지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우리가 좀 올바른 특약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기준을 좀 세우셨으면 합니다. 자, 아시겠죠? 우리 이 표적항암 치료제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가입하기 위해서 기존의 좋은 암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